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45화 공시밀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제작 유찬종 이초옥사는 그렇게 훈훈하게 끝났다. 이성계 세력 쪽에서 화해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행스런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유창은 기뻐서 즉흥시를 읊었다. 모함하는 말들이 불행히도 주공께 미치더니 홀연히 좋은 이삭에 큰 바람이 불어왔네. 듣건대 서원 이 홍수에 잠겨 뇌옥이 열렸다네. 하늘의 도리는 예나 지금에나 한결같음을 새삼 알겠네. 10. 대리국왕 번지국사 이성계. 얼마 후 이성계는 유창을 다시 불렀다. 새롭게 경영관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예조에서 제안 상소를 올렸는데 유제주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어 오시라 했네. 역조일에 임금과 동공세자에 대한 교강 시간은 있어 왔지만 경연청이 따로 독립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강을 하는 강사 또한 홍문관이나 예문관 대제학이나 성균관 관장인 대사성이 맡거나 했지요.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교강을 하려면 경연청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겠구먼. 중신들의 조의에 붙이겠네. 경연은 임금이나 세자를 교육하는 어전 강의를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말이야. 전번에 진강해준 맹자의 말씀이 요즘은 심각하게 떠올라 머릿속을 괴롭히는구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온지요? 군주된 자는 패도 정치를 하지 말고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 패도 정치는 무력과 억압의 정치를 말하고 왕도 정치는 덕으로 하는 정치를 말한다. 떡치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성계는 요즘 자기가 처한 입장에 가장 큰 괴로움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덕이고 뭐고 그냥 칼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그러네. 칼을 휘두르면 뭐든 간단하게 해결날 일인데 덕으로 쌓아놔야 한다니 그게 말처럼 되는가 말이야. 당나라 태종이 말했습니다.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내가 천하통일을 한 것은 내 밑에 파련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덕으로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다스리진 못한다. 명언일세. 천하를 다스리려면 덕과 인과 예 그 삼치로서 해야 한다고 성현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덕인에는 각각 떨어져 있는 덕목이 아니고 알고 보면 서로 밀접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덕성을 가지려면 인과 예가 덕성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인내라 했습니다. 지금 입장의 괴로움은 인내의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견디십시오. 그것도 덕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성계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조정은 신구 세력 간의 내분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조준, 정도전 등이 전제개혁의 고삐를 바싹 쥘 채 권문세가의 불법 토지 조사 내지는 강제 환수를 강행하여 원성이 높은데 더불어 군제 개편까지 들고 나와 역대 권문세가의 비위까지 건드려 놓았다. 군제 개편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개편안 속에는 사병해체가 들어있어 문제가 되었다. 고려는 정중부의 무신란 이후 70여 년 동안을 무신들이 국권을 휘둘렀는데 게다가 자기 집에 사적인 조정을 두고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사병을 양성하여 데리고 도방정치를 해왔다. 그 이후 소위 권문세가에서는 수십 수백 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있는 게 통례가 되었다. 정도전은 바로 그 사병제도를 없애고 사병들은 모두 정규군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전제개혁과 군제개혁에 반대하는 구세력의 영수는 정몽주로 되어 있었다. 최영 사후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은 정몽주였다. 그게 괴롭다는 것이 이성계의 불만이었다. 정몽주를 만나서 개혁파와의 합일점을 찾으려 했지만 정몽주는 외면했던 것이다. 게다가 임금도 문제였다. 그를 보위에 앉혀준 사람은 이성계인데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는 몸이 좋지 않아 일체의 관직에서 사직하고 물러난다며 황해도 평조온천으로 떠나버렸다.
예고 없이 한순간에 사직하고 은퇴한다며 사라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그의 수하 장군들이나 대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지금이라도 평주로 가서 시중하파를 모시고 옵시다. 하파가 안 계시면 대개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자, 갑시다. 모시고 와서 이 썩은 조정을 뒤집어 버립시다. 모두들 흥분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성토했다. 한참 지나서야 분노와 흥분이 좀 가라앉았다. 유재주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오? 누군가 유창의 의견을 물었다. 글쎄요. 너무 흥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중께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문 없이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정말로 사직을 하셨다면 사직하시기 전에 우리와 상의를 하셨을 겁니다. 사직하겠다고 미리 말씀 들으신 분 있습니까? 유창이 둘러보았다. 조용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떠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럼 위화도 밀개를 다시 쓰셨을 거라. 그 말이요? 윤사덕이 물었다. 위화도 밀개는 부엌 아궁이만 헐고 회군한다고 소문을 내어 정말로 회군하는 것처럼 속인 계략을 말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허허실실하다가 뭔가 승기가 보이면 재빠르게 대처하실 것으로 봅니다. 역시 유재주의 판단이 정확할 듯합니다. 혹시 시중하파께 그 허허실실계를 말씀드린 장본인 아닙니까? 조준이 유창을 지목했다. 아닙니다. 황급히 부인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45화 끝. 다음 제46화에서 계속됩니다.